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말에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폐증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이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폐증이라고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뭐 자폐 혹은 자폐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폐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봤을 때 그런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폐인지 아닌지는 엄마가 잘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행동도 있고, 정말 특이하다, 이런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좀 애가 이상하다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 너무 늦다든지, 뭐 이럴 때 아이가 이제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뭐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면 자폐구나 아니구나 하는 진단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거나, 좀 이렇게 내가 뭐 책이나 이제 정보를 찾아봤는데 우리 아이가 꼭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많이 비슷하구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찾아내서 그냥 그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고 그 제목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Was diagnosed with autism still walks on his tippy toes to this very day. This third example may seem alarming, however, 이 영상은 한 7분 정도 되고요. 제목은 자폐의 10가지 조기 징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곳은 함께 웃는 재단 정보 나눔. 저는 이제 여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외국에서 만든 자료를 아마 뭐 퍼미션을 받고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시면은 자폐의 주된 특징 쭉 나와 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그 특징들을 이제 골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국내의 영상들도 좀 찾아봤는데 딱히 자폐라고 하긴 어렵다, 이런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기준을 갖고 아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폐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자폐하면 이제 자기 안에 갇힌 것 같은, 뭐 자기 마음속에 들어갔어, 혹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나 사람들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쟤는 자기만의 세계에 있네. 근데 이제 그 세계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러니까 상상적인 이제 뭐 이런 그거고요. 자폐는 복합적인 신경장애, 신경발달장애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경발달장애라는 건 이제 이미 태어날 때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기능들이 이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신경발달장애는 이렇게 쭉 성장하지 않는 그런 뇌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한 80% 이상이 평생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은 뭐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그 다음에 통합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한 20세까지 성장했다가 그 이후에도 뭔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2% 정도, 2%라는 거는 50명 중에 1명이죠. 자, 한 학급을 30명으로 잡으면 3반에 1명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누군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폐의 특징은 그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그다음에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의사소통, 이건 이제 단지 말이 아니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A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 B가 오는 게 아니라 뭐 A를 말하는데 X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A를 말했는데 뭐 전혀 이 ABCD가 아닌 뭐 중국 한자가 온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자폐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게임에 나오는 그런 대사를 계속 읊어대요. 근데 제가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면은 게임에 대한 얘기. 게임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노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된 아니면 이제 자기가 꽂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안 된다. 말은 하는데 뭔가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너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니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엉뚱한 딴소리를 하거나 뭐 먹을래? 하면은 뭐 먹을래? 하고 엄마 말을 똑같이 하는, 이제 그거를 에콜라리아 반향증이라고 하는데, 반향증은 메아리처럼 내가 A를 말하면 애도 똑같이 A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향 언어는 자폐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향어가 잦다면 자폐 가능성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뭔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특징과 더불어서 비언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이제 보통 엄마고 오면 이제 애들이 뭐 엄마 하면서 와서 안긴다든지, 뭐 어디 달려가다가 적당히 뭐 벽이 있으면 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제스처를 사용해서 이게 자기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뭐 놀라는 표정, 뭐 아픈 표정,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게 뭔가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폐의 이게 아까 그 상호작용이 부족한 건
좀 애매한데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상한데 하는 거는 자폐의 행동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향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의미 없이 똑같이 따라하는 반향어가 있고요. 이제 상동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행동은 같은 행동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컵 두 개가 있는데 빨간 컵에서 노란 컵으로 물을 붓고, 노란 컵에서 다시 빨간 컵으로 물을 붓고, 네, 이런 걸 1시간도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블럭을 갖고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 세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아이들이 좀 블럭을 좋아하는가. 그다음에 숫자는 이렇게 뭐 이걸 써봐 저걸 써봐 해도 상관없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굉장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상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변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나가서 항상 오른쪽으로 갔다면 어느 날 엄마가 왼쪽으로 가면 막 울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옷도 항상 뭐 흰 티셔츠를 입었으면 그 옷만 고집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뭐 울고 떼쓰고 그냥 이게 싫어 이게 아니라 좀 정도가 심한 그런 거부감을 보일 수 있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빨간 색깔의 음식을 안 먹는 아이도 있고, 뭔가 미끄덩거리는 음식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감각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느끼기에는 그냥 공사 소리 정도인데 애는 막 귀를 틀어막고 과하게 고통스러워 할 수 있고요. 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불빛 때문에 막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아이 밖에서 나는 엄마한테는 이렇게 작은 소리 아니면 좀 참을 만한 소리인데, 그 애한테는 이제 옆에서 기관총을 울리는 듯한 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소리나 빛 이런 거에 과도하게 힘들어하면 일단 좀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폐의 특징은 감정의 소통, 의사소통, 관계의 형성,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교류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는 반복적이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한다는 이제 그 두 가지가 큰 특징인데, 그럼 이제 자폐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소아정신과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자폐 진단이 이렇게 언어가 굉장히 느리거나 인지 발달이 늦으면 조금 빨리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제 뭐 언어 발달이 정상이거나 인지가 우수한 아이들은 이제 꽤 나이가 들 때까지 얘한테 자폐 양상이 있나 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살짝 뭔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좀 더 지나면 친구를 못 사귄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지능이 좋은 자폐 중에 군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갔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그 엄격한 조직 생활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걸러져서 뭐 검사를 받으러 많이 오는데,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뭐 학습은 우수한데 고집이 너무 세다 거나, 학습은 우수한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얘는 자폐였구나, 자폐였고 지금도 자폐구나, 이렇게 이해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꽤 몇 년 동안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군대에 돌아갈지, 아니면은 뭐 방위 뭐 이런
걸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 않는 면제를 해야 될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폐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자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알아둬야 된다는 건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혹은 내가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제 이해해야 될 점인데요. 한 2돌에서 3돌 정도면 이제 자폐 특징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엄마 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의 시선을 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그냥 스치고 시선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문과 액자와 TV하고 엄마하고 크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선이 마치 물체를 스치듯 이제 이거는 눈 맞추기가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명 반응,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거나 쳐다보는 빈도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적다 그러는데, 뭔가에 이제 몰입했으면 부르면 거의 대답을 안 하거나 아주 조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빈도로 매우 적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호명 반응과 이제 눈 맞춤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 아이들을 감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눈에 띄는 건 이제 초기 아동기부터고요. 이제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좀 아이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아동기에 시작한다 그래서 아동기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일생 동안 지속되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이 결함이 있을 때 이게 재생되는 세포도 있지만 재생되지 않는 세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신경인데, 뇌신경 발달의 장애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속되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심하다 이런 것보다는 커가면서 일부 보완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런 특징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일단 사회적인 관계가 결함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학습 기회를 놓치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른 발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쯤 되면은 이제 사회 나가기 어려운, 근데 그 정도로 좀 명백한 문제를 보이고요. 한 85% 정도가 성인이 돼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보호자를 포함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보통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뭐 어떤 친구가 어때, 걔는 이상해, 뭐 이상한 소리를 내,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할 때 걔 말썽꾸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절대로 놀리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고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친구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저럴 수 있어. 걔가 너를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친절하게 대해주렴. 그냥 친절의 의미를 이 자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특별히 고맙게 반응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자폐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신다면 그냥 친구한테 친절하게 말하렴, 친절하게 대해주렴, 이제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이제 우울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감정이 없다 그래도 이제 외부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우울해질 수 있고, 우울장애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우울증을 보이게 되면 이제 더 감별이 어려워진 상태로 오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의논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내 아이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빨리 전문가랑 의논해서 이제 아이한테 맞는 교육과 환경 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내 아이가 건강하다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도록 교육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자폐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